지옥 같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강재인은 은호의 죽음에 얽힌 비밀에 다가섰다. 규철이 남긴 마지막 실마리, 한 권의 오래된 수첩에서부터 시작된 그 단서. 말없이 남겨진 필체 속 진실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고 마침내 오랜 시간 엉켜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제인은 혼자였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기찬의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잃은 연기를 멈추지 않아야 했지만 은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만은 밝혀야 했다. 규철 아버지가 남긴 수첩 안에는 기호가 남겨둔 은호의 마지막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어떤 이름은 제인의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그 이름은 바로 기찬이었다. 그 시각 한편의 또 다른 지옥 속에 갇혀있는 세리는 정신병원 창가에서 창살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렸다. 철창 너머로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망 속에서도 세리는 마지막 희망을 거머쥐려 했다. 간신히 허락받은 면회. 그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황기찬이었다. 세리는 손에 쥔 종이 조각을 흔들며 소리쳤다. 강재인, 기억상실증 아니야.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 기찬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당신한테 한두 번 속아? 이젠 지겨워. 내가 뭔 소릴 해도 난 믿지 않아. 세리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망, 억울함이 뒤섞인 붉은 도끼였다. 은호 그 애를 죽인 사람. 당신 집안이라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도 날 미친년 취급 못할 거야. 하지만 기찬은 단단한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회장의 체면을 입은 그는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은 채 돌아섰고 세리는 간호사들에 의해 다시 병실로 끌려갔다. 그녀의 비명은 병원 복도를 타고 길게 퍼져나갔다. 같은 시간 기찬의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찬의 어머니 노숙자는 제인을 향해 비아냥을 쏟아냈다. 고상한 말투와는 정반대의 천박한 본심이 느껴지는 말투로.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냉소 가득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따지고 보면 황씨 집안에 어머니가 들어온 게 시발점이었죠. 노숙자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너 지금 나한테 욕했니? 제인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노숙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은 곧 과거의 비밀을 건드리는 칼날이었다. 노숙자가 황씨 가문에 들어오며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과 그 속에서 무너진 가족들의 균형. 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찔러댔다. 한편 도윤은 오성과 함께 기찬을 견제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두 남자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중국 쪽에도 기찬 회장이 접촉하려 할 텐데 그냥 둬도 될까요? 도윤이 물었다. 오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황기찬이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계륵이 될 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기찬에게 모든 걸 잃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걸 얻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도윤과 오성의 목적은 복수이자 정의였고 그 사이에 선 사람은 강재인이었다. 제인은 그 시각 지호의 방에 있었다. 어린 지호는 순수한 눈빛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제인은 무심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이 장난감 지호 보물인가 봐?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은호 형아가 준 거예요. 은호 형아는 진짜 멋있어요. 나도 형아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제인의 가슴이 무너졌다. 은호. 아직 목소리도 따뜻하게 남아있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진실의 열쇠가 되어 그녀를 향해 칼날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제인은 지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을 살폈다. 작은 자동차 속에는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제인은 무심코 그것을 눌렀고 툭 하고 작은 USB가 튀어나왔다. 그 순간 제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직감이 있었다. 이 안에 은호의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강한 직감. 그날 이후로 은호가 왜 사라졌는지,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죽였는지 마침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세리는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탈출을 시도했다. 누군가 내부 협조자가 있었던 듯 문이 잠시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틈을 이용해 달렸다. 복도 끝 창문을 넘고 울타리를 기어올랐다. 울부짖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담장을 넘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 눈앞에는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도윤이었다. 세리 씨, 이젠 내가 도와줄 차례인가요?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붉게 충혈된 눈. 그녀는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제 믿어줘요. 내가 왜 그렇게 소리쳤는지, 왜 진실을 말하려 했는지.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이제 함께 끝내요. 황기찬의 거짓말을, 강재인의 고통을, 그리고 은호의 복수를.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거짓과 조작,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진 집. 그 집에 드리운 검은 장막은 이제 거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강재인, 그녀가 있었다.